손흥민, 결정적인 버튼 앞에 서다. 뉴캐슬, 손흥민을 위해 1조 200억을 던져. 레비 회장, 이적료에 만족. 토트넘, 보석을 잃어버리다. 토트넘 호스퍼가 행복했던 대한민국 투어를 재조명했다. 토트넘은 9일, 한국 시간, SNS를 통해 특별한 사진들을 공유했다. 지난해 여름, 쿠팡 플레이 시리즈였다. 당시 토트넘은 팀 K리그와 세비야를 상대하며 프리시즌을 보냈다. 토트넘은 지구 반대편 팬들을 빨리 보고 싶어 라며 뜻깊었던 만남을 회상했다. 여러모로 행복했던 추억이다. 지난 2015년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첫 한국 방문이었던 만큼 엄청난 관심이 집중된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 히샬리송, 로드리고 벤탄쿠르, 에메르송 로얄, 에릭 다이어, 위고 요리스 등 완전체로 한국을 찾았다. 토트넘은 팀 K리그 6에서 3승, 세비야 1에서 1무와 2연전을 치른 다음 복귀했다. 입국부터 출국까지 뜨거운 사랑을 받고 돌아갔다. 당시 토트넘을 상대로 임팩트를 남겼던 김지수는 브렌트포드로 이적했으며 양현주는 셀틱과 연결돼 눈길도 끌고 있다. 한국 팬들은 이날 잊지 못해. 토트넘 봤지? 여기 흥민손의 나라다. 사랑하는 우리 흥민. 한국에 또 와주세요. 라며 당시를 추억했다. 토트넘 이적 이후 손흥민과 재밌는 케미스트리를 연출하고 있는 에메르송 로얄은 좋아요를 누르며 화답했다. 행복했던 여름 이후 토트넘은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이른바 콩버지라 불렸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수많은 잡음 끝에 경질 수순을 밟았다. 잉글랜드 FA컵,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서 모두 탈락했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8위까지 내려앉아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다. 토트넘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해 새 판짜기에 돌입했다. 셀틱 시절 2021에서 22시즌, 더블과 2022에서 23시즌,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했던 만큼 기대감이 고조된다. 빅리그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나오는 우려를 어떻게 종식시키느냐가 중요하다. 토트넘은 여기에 굴리엘모 비카리오와 제임스 메디슨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다. 영입보다 중요한 문제도 있다. 계약 만료까지 1년 남은 해리 케인 거취다. 바이에른 뮌헨이 2차례 오퍼를 제안했지만 토트넘은 계속 퇴짜를 놓고 있다. 신락 같은 재계약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다음 시즌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따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포기는 없다. 바이에른 뮌헨, 해리 케인의 1144억 원 제시, 선과 이별할까?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은 10일, 바이에른 뮌헨이 케인 영입을 포기하지 않았다. 영입을 위해 8천만 유로, 약 1144억 원의 보너스가 포함된 두 번째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토트넘 호스퍼의 공식 제안이 갔으며 케인은 뮌헨의 최우선 영입 후보다고 강조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뮌헨은 최전방 공격수를 강력하게 원한다.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바르셀로나가 떠난 후 득점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전방에 골을 넣어줄 선수가 필요했고 세계적인 공격수 케인 영입전에 나섰다. 우승을 원하는 케인은 뮌헨 이적을 반겼다. 양측은 이미 이적에 동의했고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의 결정만 남았다. 토트넘은 케인을 보낼 생각이 없다. 케인은 토트넘과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다. 재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선 올여름이 적기다. 하지만 레비 회장은 7천만 유로, 약 1,000억 원의 보너스 지급을 약속한 뮌헨의 첫 번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1년 후 자유계약 선수, FA로 떠나보낼 위험을 감수하고 이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뮌헨은 케인 영입에 물러설 생각이 없다. 이미 토마스 투엘 뮌헨 감독이 케인을 만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제는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레비 회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레비 회장은 1억 유로, 약 1,429억 원은 돼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이 확고하다. 케인의 이적설이 불거지면서 손흥민과 케인,
듀오가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 손케 듀오는 그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역대 최다 합작골, 47골,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케인이 뮌헨에 관심을 받으며 이별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도 케인과 한국 선수의 인연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뮌헨은 케인과 함께 김민재, 27, 영입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재는 메디컬 테스트까지 끝난 가운데 최종 사인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인이 손흥민을 떠난다면 김민재와 새롭게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3.34 새 캡틴이 7번 타자라고? 티가 안 난다. 기아 완전체 타선 OPS 0.877 숨 막힌다. 기아 캡틴 김선빈, 34은 8일 수원 KT전서 오른 엄지골절을 치료한 뒤 복귀. 이 경기를 치렀다. 눈에 띄는 건 타순이다. 무려 7번이었다. 8에서 9일 경기 모두 7번 타순으로 4타수 1안타씩 기록했다. 복귀 후 중간 성적은 타율 0.250 1타점. 7번 타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아에서 김선빈이 7번 타자로 나선 건 2022년 8월 12일 대구 삼성전 이후 약 11개월 만이었다. 컨택 능력, 특히 우측으로 밀어치는 능력이 리그 톱 클래스인데 타순을 굳이 7번까지 내릴 이유가 없었다. 테이블 세터도 가능하고 5에서 6번도 가능한 타자다. 올 시즌에도 김선빈이 7번에 들어갈 여유가 없었다. 나성범과 김도영, 최원준이 없고 소크라테스 브리토도 시즌 초반 페이스가 좋지 않았다. 김선빈은 당연히 3번이나 5번, 6번에 주로 들어갔다. 7번 이하는 아무래도 생산력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6월 중순 최원준을 시작으로 6월 말 나성범과 김도영이 동시에 돌아왔다. 류지혁, 삼성이 떠났지만 공수겸장 포수 김태군이 가세했다. 박찬호 물결표 최원준 물결표 김도영이 9에서 2번 트리플 세터를 구축했고 나성범과 최영욱, 소크라테스, 이우성 등이 3에서 6번 중심 타선을 구축한다. 쉬어가는 페이지가 사라졌다. 이렇다 보니 8일에 복귀한 김선빈이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타순이 7번이다. 현재 이우성의 타격감이 썩 좋지 않지만 고종욱이나 이창진이 소크라테스와 함께 5에서 6번을 구성할 수도 있다. 김선빈이 어쩌다 5에서 6번 타순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러모로 7번이 타선 전체의 밸런스를 감안하면 이상적이다. 그만큼 기아의 완전체 타선이 무섭다는 얘기다. 지난주 5경기서 5연승하는 동안 팀 타율 0.317로 3위, 팀 OPS 0.877로 2위였다. 홈런이 곳곳에서 9방이나 나왔다. 트리플 세터에서 찬스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해결까지 가능하다. 이들이 3에서 6번 타순과 시너지를 낸다. 그런 상황에서 7번 김선빈이 한 방을 날리면 기아는 비기닝이 가능한 구성이다. 여기에 8번 김태군마저 예전의 기아 8번 타순이 아니니 정말 쉬어가는 타순이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타선의 사이클은 믿을게 못된다. 아무리 이름값 있는 타선도 업 앰퍼샌드 다운이 있다. 현재 리그 1위 LG 타선도 지금까지 늘 좋은 건 아니었다. 단, LG 타선은 에버리지가 확실히 다른 팀들보다 높다. 득점 루트가 다양하고 한 물결표 2명이 부진해도 다른 선수들이 미쳐서 득점력의 평균을 유지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기아가 여전히 LG만큼 야수진의 뎁스가 좋은 건 아니다. LG의 주전급 백업이 즐비하지만 기아는 여전히 주전과 백업의 격차가 크다. 황대인과 변우혁이 부상을 털고 돌아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래도 기아도 후반기엔 1에서 2명이 부진해도 다른 선수들의 힘으로 평균을 유지할 만한 저력을 기대할 만하다고 봐야 한다. 기아 타선은 전반기 내내 최영우와 이우성, 소크라테스가 안 터지면 고전했다. 나성범은 8일 수원 KT전서 연타석 홈런을 터뜨린 뒤 지금 우리 타선이 참 강하다 라면서 나도 오늘 잘 쳤지만 어젠 5타수 무안타였다 라고 했다. 사실이다. 타격은 어제, 오늘이 확 달라질 수 있다. 부상, 체력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기아의 득점 루트가 늘어난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천하의 김선빈이
여전히 리그 중앙 내야수들 중 탑클래스의 컨택 능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타자가 7번 타순에 고정될 정도이니 기아 타선의 기초체력이 확실히 강해졌다. 당장 김선빈이 연이틀 7번에서 적시타 한 방 정도 쳤을 뿐 엄청난 임팩트 있는 타격을 못해도 크게 티나지 않았다. 이게 김선빈으로선 부담 없이 컨디션을 조금씩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그만큼 개개인의 부담감도 줄어들었다. 기아 타선은 후반기에 집단 슬럼프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42구 오른쪽 화살표 37구 류현진. 100구까지 갈 길 먼데 오히려 줄였다. 왜? 로스 애킨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단장이 좌완 류현진 36위 빅리그 콜업 시점을 언급하며 내건 전제 조건이다. 류현진은 지난해 6월 토미존 수술을 받고 14개월 여가 흐른 지금 재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류현진이 목표로 세운 올스타 브레이크 직후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합류하려면 지금쯤은 몸 상태가 완벽에 가까워야 한다. 류현진은 10일 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TD 볼파크에서 열린 마이너리그 싱글 A 템파 타폰스 뉴욕 양키스 산하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했다. 두 번째 재활 등판이었는데 4이닝 3피안타 무사 4구 1탈삼진 무실점으로 투구 내용은 깔끔했다. 37구 가운데 스트라이크가 27개에 이를 정도로 제구력은 거의 완벽했고 최고 구속은 88.3마일, 약 142km까지 나왔다. 한 가지 우려는 투구수다. 류현진은 재활 첫 등판이었던 지난 5일 루키리그 FCL 타이거즈,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산하와 경기에서 3이닝 동안 42구를 던졌는데 두 번째 등판에서 오히려 투구수가 37개로 줄었다. 류현진은 빅리그 로스터에 진입하면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해야 한다. 선발 복귀를 위해선 투구수를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선발 투수가 복귀 준비 단계에서 예정했던 투구수보다 10에서 29 정도 더 던져 빨리 몸을 만들려는 상황은 흔해도 투구수를 오히려 줄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몸 상태에 문제는 없다. 류현진의 투구를 지켜본 미국과 캐나다 현지 언론은 모두 순조롭다는 표현을 썼다.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은 류현진의 투구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류현진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 역시 류현진의 준비 과정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격적인 투구로 예정했던 투구수보다는 적었으나 실전에서 4이닝을 던졌으니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었다.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나이 30대 후반 베테랑인 만큼 재활 과정에서 조절은 중요하다. 스태캐스트에 따르면 류현진은 이날 37구를 던지면서 직구 17개, 체인지업 9개, 커브 6개, 커터 5개 등 변화구를 섞어 던졌다. 직구 위주로 던지되 변화구 감각을 익히는 데 신경을 썼고 특히 주 무기 체인지업을 점검하려 했다. 직구 평균 구속은 86.9마일, 약 140km로 거의 회복한 상태다. 구위를 끌어올리는 과정도 순조로워 보인다. 다만 류현진이 바랐던 대로 올스타 브레이크 직후 복귀는 어려워 보인다. MLB.com은 류현진이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8월 초에 빅리그 마운드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포츠넷 역시 애킨스 단장은 류현진이 빅리그 로스터에 진입하려면 80에서 100구는 던질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류현진은 앞으로 2차례 정도는 더 마이너리그 등판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